그러면 이제 다음은 가장 중요한 암 내 심장 보겠습니다.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사망하는 원인, 결국 암이 압도적으로 높고요. 그 다음에 뇌심장입니다. 이 세 가지를 3대 질병 또는 3대 경제 질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얘들 때문에 치료비가 많이 들고 있는 걸 급하게 깨야 되고 주식을 팔아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이렇기 때문에 얘를 위해서, 암 내 심장을 위해서 보험을 가입한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보험을 구성할 때 보험 상품에 담을 수 있는 특약이 굉장히 많지만 가장 우선시 되는 특약은 진단비입니다. 진단비. 왜 진단비가 우선이냐면요, 진단비는 내가 병원에 가서 진단만 받고 진단서를 보험사에 제출하면 보험금이 바로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보험금을 선수령하는 개념이에요. 보험금 수령해서 그 돈으로 치료받고 생활비에 보태 쓴다는 개념이죠. 그래서 진단비가 우선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이 수술비예요. 근데 수술비는 내 돈으로 먼저 병원비를 지출하고 영수증을 보험사에 제출해야만 지급이 됩니다. 내 돈으로 먼저 결제하고 나중에 보험금을 수령하는 개념이죠. 1번은 진단비다. 진단비 빨리 받아서 좋은 치료 받으시고 우리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들 이런 거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진단비가 1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암 상세 보겠습니다. 자, 통계적으로 보면은 3분의 1은 암에 걸립니다. 굉장히 발병률이 높죠. 근데 암이 발병률은 굉장히 높은데 이게 완치율이나 생존율도 굉장히 높아요. 사실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돈이 많이 들어가요. 치료비를 많이 걱정하시는 거죠. 왜 치료비가 걱정되냐? 좋은 치료 받다 보니까 치료비 많이 드는 겁니다. 이런 치료들, 로봇 치료들, 선진화된 고급 치료죠. 한 번 받을 때 1,500입니다. 이런 것도. 약들, 표적 항암 치료제, 약값 굉장히 비싸죠. 이런 거 드셔야지 몸도 정상적으로 좀 케어가 되고 회복도 빨리 하셔서 생업에 다시 복귀하시는 거예요. 치료가 길어지면 몸도 많이 상하고 생업에 복귀할 시간도 딜레이 되다 보니까 좋은 치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이제 암 치료 이제 끝판왕이라고 나온 게 있습니다. 중입자 치료기라고. 이게 이제 MRI나 CT 같은 데 들어가서 한 3분, 5분 방사선 쬐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 비용이 거의 5천에서 8천만 원입니다.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비싼데 정상 조직을 거의 완전히 보전하고 암만 집중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 효과가 좋고 심지어 최근에 벌써 완치 환자가 나왔어요. 이 치료가 시작된 지 2달밖에 안 되는데요. 벌써 완치 환자가 나왔습니다. 그 정도로 효과가 높기 때문에 많이들 지금 선택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결국 치료비죠. 치료비가 있어야만 이걸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치료비를 적정한 보장 자산인 보험으로 커버를 한다는 의미. 그리고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게 치료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보험 형태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치료 받아서 빨리 현업에 복귀하셔야 됩니다. 암은 그게 가장 팩트예요. 기본 치료만 받아도 웬만하면 시간이 지나면 완치율도 높아지고 생존율도 높아지는데 그 기간 동안 생업을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치료 받아서 빨리 복귀하자는 거죠. 이제 중요한 거, 남자 여자 발병 확률 보겠습니다. 이게 남자 여자에 따라 부위가 다릅니다. 보시면 남자는 대부분 주요 장기와 전립선이에요. 이건 이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부분 장기와 전립선. 그리고 여성분들은 유방암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갑상선 높죠.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장기죠.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왜 이걸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냐면 이게 중요하죠. 오늘 이 시간 동안 이 페이지는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고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일 중요해서 우리가 암보험을 가입하면 암보험은 일반 암인을 가입했다고 표현합니다. 일반 암. 근데 이 일반 암에 포함되지 않은 암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사암이라고 칭하는데 그게 갑상선암, 경계성 종양, 제자리암, 기타 피부암이에요. 이 네 가지들. 그래서 내가 암보험 3천만 원짜리 가입했고 만약에 갑상선암 진단을 받으면 3천만 원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가입한 일반암 가입금액의 10에서 20%만 지급하고 땡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한민국 모든 보험사가 공통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일부 보험사는 소외감이라고 해서 일반암에 포함되지 않는 애들을 따로 이렇게 빼놨습니다. 그게 뭐냐?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 아까 제가 남자 여자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고 하셨죠. 남자분들 보시면 전립선 있고요. 여성분들 있으면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 쪽 있어요. 일부 보험사가 내놓은 상품에 내가 이런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의미고, 그래서 내 보험이 이렇게 따로 빼져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팁. 2007년 4월 이전에는 이 갑상선암이 일반암이었어요. 이때 가입하신 분들은 갑상선암 진단 받아도 일반암 가입 금액이 지급됩니다. 그래서 옛날 보험이 좋은 거다 얘기하는 게 이런 내용들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가입하신 암보험이 있다면 반드시 잘 유지하셔야 되고, 지금 최근에 내가 가입하려고 알아보고 있는 보험이 이렇게 따로 빼져 있다면 선택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올바른 사례입니다. 일반암 진단비 5천만 원. 근데 문구 보시면 단 이런 애들은 보상하지 않음. 자, 이렇게 써 있는 건 정상이에요. 이건 공통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제자리암 이런 애들은 따로 2천만 원으로 보장한다.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이게 이제 올바른 사례. 잘못 가입한 사례 보겠습니다. 특정 암에 진단받으면 최대 7천만 원이 보상된다. 이렇게 적혀져 있죠. 근데 그리고 금액도 굉장히 높고 특정 암이라고 하니까 뭔가 스페셜하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밑에 내려보면 특정 암의 정의는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을 제외한 암입니다. 이게 안 해준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유방암, 자궁암, 전립선암, 방광암이 따로 빠져있는 보험을 선택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어디까지나 공통사항까지만. 여기는 어쩔 수 없는 공통사항. 내 보험이 이렇게 따로 빠져 있으면 조금 잘못된 가입.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확률이 높은 곳에 보험금을 조금 준다고 설계를 해놓은 거니까요. 소비자한테는 별로인 거죠. 이게. 보험사의 이익에 주가 되는 내용인 거죠. 이런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혈관 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 굉장히 많죠. 약도 매일 드시고. 사실상 혈압 환자는 환자라기 보기보다는 그냥 관리의 영역이죠. 약 드시면 크게 문제 없으니까 비타민 챙겨 드시듯이. 뇌 보겠습니다. 뇌 혈관. 이 표가 뇌에서 발병할 수 있는 질병의 확률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전체 분류 중에 제일 높은 확률은 45.7% 뇌경색이에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뇌경색이 보장이 되는지 살펴보려면 이 범주를 이해하셔야 돼요. 이 범주를. 보시면 뇌출혈이라는 범주가 있습니다. 확률상으로는 토탈 10%가 채 안 돼요. 그리고 뇌졸중이라는 범주가 있습니다. 뇌졸중 64%. 그리고 가장 대범주가 뇌혈관이에요. 혈관. 그러면 전체 질병 중에 가장 높은 이 뇌경색을 보장해주는 특약은 뇌졸중과 뇌혈관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보험에는 반드시 뇌졸중이나 뇌혈관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가진 보험엔 뇌출혈만 있다면, 뇌출혈 가령 5천만 원 돼 있다 이러면 확률이 10%잖아요. 그럼 기대값이 10%입니다.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0%는 500만 원 정도가 기대값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뇌에서는 반드시 뇌경색을 포함하는 뇌졸중이나 뇌혈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얘만 있으면 확률이 낮은 곳만 보장받는 거예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거죠. 가장 낮은 범주가 뇌출혈. 뇌출혈을 포함하는 게 뇌졸중. 가장 대범주가 뇌혈관.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뇌졸중이나 뇌혈관을 갖고 있어야 된다. 뇌출혈만 갖고 있으면 낮은 확률만 내가 케어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주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확률 10%가 심근경색이에요. 심장에서 일어나는 가장 높은 확률이 바로 협심증입니다. 협심증. 이 협심증을 보장받을 수 있는 특약은 허혈성 심장질환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심장에서도 허혈성 심장을 갖고 계셔야 돼요. 심근경색만 갖고 있으면 확률이 낮은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 순서가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뇌출혈, 혈관이 터진다는 의미죠. 혈관이 갑자기 터지지 않습니다. 전조 증상이 뭐죠? 혈관이 막히고 있는 거예요. 막히고 있다가 심화되면 터지는 거죠. 그래서 막히는 걸 먼저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심장도 마찬가지고 갑자기 심근이 굳지 않습니다. 전조 증상은 찌릿찌릿한 협심증이죠. 그래서 이게 왔을 때 빨리 치료받고 진단을 받아서 치료하고 여기까지 가지 않도록 하는 거죠. 뇌랑 심장은 간단하다. 뇌는 뇌졸중이나 뇌혈관, 심장은 허혈성을 갖고 계셔야 된다. 그렇게 선택하셔야지 보험에 제대로 가입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암, 뇌, 심장 진단비를 얼마나 적정하게 보장 금액으로 세팅해야 될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가이드라인은 있죠. 암은 최소 3천만 원 진단비. 좀 넉넉하게 하면 5천만 원까지 보는 거고요. 뇌랑 심장은 최소 한 1,000만 원 정도. 좀 넉넉하게 한다면 3천만 원까지 바라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내가 이제 개인의 확률을 좀 활용해서 우리 집이 가족력이 너무 높다. 암 가족력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암에 좀 더 집중해야 되는 거고, 혈압약 많이 드시고 뇌졸중 뭐 이력도 있다. 이러면 뇌랑 심장에 좀 집중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일어날 확률에 좀 집중한다. 기본은 한 이 정도 바라보시는 거고, 가족력이나 조금 위험 인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최대값 여기까지도 고려하는 겁니다. 이렇게 진단비를 세팅하는 거고요. 다음 이제 수술비. 수술비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험에서 선택할 수 있는 수술비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핵심만 보는 겁니다. 핵심만. 질병 수술비. 질병으로 수술하면. 상해 수술비. 상해로 수술하면. 그리고 1에서 5종 수술비. 1에서 5종 수술비는 수술의 종류를 1종부터 5종으로 분류를 해 놓은 거예요. 1종은 이제 작은 수술. 예를 들어 뭐 맹장 수술, 용종 수술 이런 거. 5종으로 갈수록 큰 수술, 주요 장기 수술, 암 수술, 뇌 수술, 심장 수술 이런 거. 그리고 암 수술비, 암 수술 받으면 뇌혈관 수술비, 뇌 수술 받으면 허혈성 수술비, 심장 수술 받으면 이게 전부예요. 이거 말고 곁다리로 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충수염 수술비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암, 뇌, 심장이 근간으로 다룬 내용들. 그래서 진단비와 1번은 진단비, 그리고 서브로 수술비도 좀 곁다리로 섞으면 괜찮은 보험의 형태를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 어쨌든 우리는 보험을 가입하고 병원에 갔다 오면 보험금이 나왔으면 좋잖아요. 그게 사람의 기본 심리잖아요. 가입했으니까 돈 나오면 좋은 거. 그래서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입원 일당을 말씀하세요. 입원하면 하루에 뭐 10,000원, 20,000원 쳐주는 거. 근데 이게 우선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암 진단금 1,000만 원짜리 내가 확보하려면 보험료가 한 달에 24,000원이에요. 근데 입원 일당, 질병으로 입원했을 때 하루당 2만 원 쳐주는 거, 이거 가입하는데 필요한 돈은 한 달에 21,000원입니다. 21,000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죠. 우리가 하루에 2만 원 못 받는다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잖아요. 힘들어지지 않죠. 2만 원이 중요하십니까? 1,000만 원이 중요하십니까? 중요한 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 드리는 게 암, 뇌, 심장의 진단비와 수술비입니다. 이것까지 다 해놓고 여러 개 있으면 이런 애들까지 챙기는 거예요. 이게 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조건 진단비와 수술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보험료의 형태 보겠습니다. 갱신형과 비갱신형이 있어요. 비갱신형은 갱신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죠. 처음 가입할 때 보험료가 쭉 내고 뭐 10년, 20년 내고 납입이 끝나는 거야. 갱신형은 처음에 가입할 때는 굉장히 쌉니다. 굉장히 싼데 계속해서 이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언제까지? 내가 이 보험을 유지할 때까지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싼 게 절대 싼 게 아니에요. 실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실게요. 암 진단비 20년 납 90세 만기 2천만 원, 23,000원. 이 의미가 이거죠. 한 달에 23,000원을 20년 동안 내면은 나는 암 진단비 2천만 원을 9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이게 이제 비갱신형의 형태입니다. 그에 반해 갱신형 보겠습니다. 갱신형 암 진단비 3년 갱신 77년 만기 100세 2천만 원 1,600원. 같은 2천만 원이에요. 비갱신은 23,000원, 갱신은 1,600원. 10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싸 보이고 2천만 원 받는 건 똑같으니까
이런 것을 많이들 선택하세요. 근데 얘는 어떤 의미냐면 이 1,600원이 3년 단위로 갱신됩니다. 언제까지? 100살까지 갱신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상 이 보험을 끝까지 유지하시면 2천만 원 받으려고 총 내는 돈은 1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갱신형이 무조건 나쁘다는 건 아니고요. 경제활동이 있으신 분들은 보험을 선택하실 때 반드시 비갱신형을 하시고요. 갱신형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60세 이상 필요한데 보험료가 너무 비싸, 비갱신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비싸 라고 하시는 분들은 갱신형을 고려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활동기에 계신 분들은 반드시 비갱신형 세팅하는 게 그게 보험료를 절약하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